안녕하십니까. 광주 우리들병원 유현성 원장입니다.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약간의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예방이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일단 WHO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여기서는 골 강도의 약화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이라고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뼈가 엉성해져가지고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다른 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뼈가 이제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러지기 쉽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정상적인 뼈에서는 이렇게 촘촘하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골다공증 뼈는 굉장히 엉성해 보이고 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사진으로 보이고,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한 것들은 대부분 50세 이상부터 생기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다고 하고, 그러면 그 3분의 1 중에 또 3명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다가 재발을 하는 경우가 86%나 된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50세 이상 그리고 폐경이 되신 여성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골 형성과 골 제형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골 형성은 말 그대로 골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태생기부터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기, 성장기 때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고요. 뼈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골 형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뼈가 이제 생겼으면은 그거를 자꾸 이제 다듬고 다시 생성시키고 하는 것을 골 제형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골 형성은 뼈의 성장, 그리고 골 제형성은 뼈의 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골세포, 파골세포, 조골세포 세 가지 이렇게 약의 기전을 설명하려고 이제 또 설명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뼈에 골세포가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이제 미세 균열 같은 뼈에 손상이 생기면은 이것을 감지하고 이런 파골세포나 조골세포를 자극시켜서 뼈를 자꾸 이제 리모델링 시키는 것이 이 그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골세포가 하는 역할은 손상된 뼈를 이제 없애는 거죠. 흡수시키는 거고, 조골세포는 그 자리에 새로운 뼈를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기 후에 골다공증이 잘 생기는데, 폐경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었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없어진다는 건 이제 저하되는 것인데, 체내의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에서 칼슘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하되니까 뼈의 칼슘 흡수를 못 시키고, 그리고 뼈의 칼슘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를 못하기 때문에 뼈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뼈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척추 압박 골절도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과 관련 없는 그냥 노인이면 생길 수 있는 노인성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자 남자 상관없이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여자보다는 남성에서 고관절 골절에 주로 해당되고요. 딱히 이것은 무조건 폐경성 골다공증이다, 이건 노인성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어차피 여자 남자 비슷하고, 여자에서 호르몬 요법 아니면은 남자에 있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다른 약물 이런 것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나누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느냐, 여기도 다 어떻게 보면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성, 고령, 폐경 후
월경 불순, 그리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잡는 여자에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많고요. 그 외에 흡연이나 과음, 아니면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가족력,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이가 생기면 누구나 다 골다공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있어서는 한 50세 정도, 남성에 있어서는 60세 정도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부분 따로 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녀 연령에 따른 골량의 변화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골 형성 시기 20대 초반까지는 최대 골량이 증가하고 그 후로 계속 이제 골량이 유지가 되다가 남자, 여자 모두 40대가 지나면 조금씩 감소를 하는데 특히 여자에 있어서 폐경 후에는 급격히 골량의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말씀드린데 여자에 있어서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이제 미세 골절, 이렇게 관절이 무너지고 기타 등등 생기게 되면 키가 이렇게 줄죠.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지만 할머니가 특히 이제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면서 키가 점점 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밀도 측정, 골다공증 검사죠. 이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요. 누구나 폐경을 하고 누구나 나이를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폐경 후의 여성분들 그리고 70세 이상 남성분들은 최소 한 번은 하시고 자기 자신의 골량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점수로 이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T 점수가 있고 Z 점수가 있는데 T 점수만 아시면 됩니다. T 점수에서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으면 골다공증입니다. 이게 말이 처음 헷갈리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서 그렇죠. 마이너스 2.5보다 더 마이너스로 가면은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정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 마이너스 2.5보다 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다 골다공증이라는 것이고 이 중에 다른 거는 마이너스 2.5가 안 돼요. 마이너스 2.0이거나 마이너스 1점대다. 하지만 어떤 한 군데가 마이너스 2.5가 됐다 하면은 그것도 골다공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은 마이너스 1.0보다 더 위쪽이다 하면은 정상치로 분류를 하고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다 그러면 골감소증,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골다공증 전 단계죠. 그렇게 분류를 하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거는 골다공증이다. 마이너스 2.5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골감소증, 그러니까 골다공증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균형 있는 식사 습관을 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금연 절주 중요합니다. 특히 금연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 섭취, 이것도 1번이랑 같은 얘기인데요. 음식으로 자주 하셔야 되고 영양제도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복합제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충 한 8대2 내지는 9대1 정도. 근데 나이가 더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80대 이상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50대, 60대, 70대까지는 대충 8대2, 9대1 정도라고 보이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증상은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골다공증 이제 더 설명드리겠지만 자체로는 증상이 없고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뼈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약해진 다음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옵니다. 무너져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무너져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협착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너진 그 자체로 이렇게 꼬꾸라져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렇게 굽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것이 골다공증의 증상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운동이란 게 근육에도 이제 근성 생성에 도움이 돼가지고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뼈에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이나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항상 이제 노인분들은 특히나 조금 잘못하다가 삐끗하거나 할 때 오히려 이제 다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과도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걷는 거와 뭐 능선 같은 계단 같은 걸 오르내린다든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뼈에도 안 좋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안 좋은데 뼈에만 좋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다 안 좋다는 것은 일단 우리 몸에 제일 필요한 그 혈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혈액에 따른 영양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담배라는 것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생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혈액과 영양 공급을 모든 조직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뼈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골다공증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약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